안녕하세요. IDSL 학부연구생 조한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Hummingbird, a Smaller and Faster Large Language Model Accelerator on Embedded FPGA로 ICCAD 26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며 발표 날짜 기준으로 사이테이션은 8회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와 모티베이션,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설명드리고 제안 방법에서 전체 구조의 오버뷰와 제안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한 후 실험 설정 및 결과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LLM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서 LLM을 실행하면 확장성은 좋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거나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LLM을 직접 실행하려는 시도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LM은 모델 크기가 크고 디코딩 과정에서 매번 많은 웨이트와 KV 캐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인베디드 FPGA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때 모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웨이트는 보통 4비트 정수로 양자화하고 토큰 인베딩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이 인베딩 테이블은 정확도 보존을 위해서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자화한 LLM 모델 크기와 인베딩 테이블의 비율을 분석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화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베딩 테이블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쿼리 어텐션은 여러 쿼리 헤드를 그룹으로 나누고 같은 그룹 안에서는 키와 밸류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모든 헤드가 하나의 키와 밸류만 공유할 때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의 그림은 일반적인 인베디드 FPGA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로 PS CPU와 PL 가속기가 결합된 구조이며 PL은 AXI 하이 퍼포먼스 포트를 통해 PS 사이드 DDR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러 AXI 포트가 동일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비트레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LM처럼 메모리 액세스가 많은 워크로드에서는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한 허밍버드 시스템의 플랫폼 구성을 보여줍니다. KV260과 ZCU104 모두 PS에서는 CPU가 토커나이저와 디코더 같은 제어 역할을 담당하고 PL 로직에서는 라마 연산을 가속합니다. 또한 라마3 8빌리언처럼 모델 크기가 큰 경우에는 웨이트, KV 캐시, 인베딩 테이블을 모두 내부 메모리에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SD카드나 PL 사이드의 DDR 같은 외부 메모리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로 허밍버드에서 연산 구조와 메모리 접근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인베디드 FPGA에서도 큰 LLM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는 주로 클라우드 기반 하이엔드 FPGA나 작은 LLM을 대상으로 했지만 인베디드 FPGA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은 리소스 사용량과 높은 메모리 효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또한 LLM 디코딩은 모델 가중치와 KV 캐시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가 많아서 메모리 밴드위스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디코딩 스루풋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한된 인베디드 FPGA 환경에서 메모리 액세스를 최적화하여서 대규모 LLM의 디코딩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LLM 디코딩의 핵심 연산인 젠V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DSP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크 메모리 컨트롤러의 AXI 포트 아비트레이션으로 인한 밴드위스 바틀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콜럼 얼라인드 메모리 액세스를 제한해서 메모리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딩 테이블을 외부 플래시 메모리로 오프로드하고 GQA 데이터 플로우를 최적화하여 라마3 8빌리언과 4096 컨텍스트 랭스를 지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밍버드 아키텍처는 크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벡터 프로세싱 유닛, 스칼라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유닛과 인터커넥트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MU는 온칩과 오프칩 메모리 액세스를 조정하고 KV 캐시를 외부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다음 토큰 생성 시 재사용합니다. VPU는 LLM의 디코딩 핵심 연산인 젠V 연산을 수행하며 픽스드 포인트 24비트 정수 기반의 연산을 사용합니다. SPU는 VPU의 결과를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로 변환한 뒤
RMS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소프트맥스, 실루와 같은 엘리멘트 와이드 연산을 처리합니다. DCU는 전체 데이터 플로우와 연산 순서를 제어하고, 인터커넥트 링크에서는 텐서 병렬성에서 코어 간 통신과 여러 코어의 부분 결과를 합산하고 동기화하는 올리디스 과정을 지원합니다. 허밍버드의 이제 DSP 옵티마이즈드 연산 엔진입니다. 이 연산 엔진에선 DSP 사파리2 구조를 활용해 닷 모드와 AXPY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플렉시블 DSP 맥체인을 설계하였습니다. 닷 모드에서는 DSP 인풋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재사용합니다. 액티베이션 값이 여러 사이클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버퍼 액세스와 라우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XPI 모드에서는 아웃풋 벡터의 파셜 리절트를 누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DSP 아웃풋 캐스케이드 패스를 활용해서 결과를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오프로딩합니다. 즉 DSP 체인의 효율과 맥트리의 플립플랍 효율을 균형 있게 결합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체인을 최적화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아이디어는 DSP 바깥에 별도의 먹스나 레지스터, 라우팅 로직을 많이 만들지 않고 이 DSP 사파리2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프리패칭은 DSP 내부 레지스터를 활용해서 액티베이션 값을 미리 가져오고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1 레지스터는 프리패칭 경로로 사용하고 A2 레지스터는 액티베이션 값을 고정해 재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플립플랍과 라우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플렉싱은 DSP 내부의 프리헤더를 사용하는데 이 프리헤더와 인모드 신호를 통해서 이 닷 모드와 AXPI 모드의 입력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즉, 별도의 LUT 기반 몫을 만들지 않고도 DSP 내부에서 모드 스위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큐뮬레이션은 닷 모드에서 파셜섬을 DSP 체인 내부의 캐스케이드 패스를 따라서 누적하는 방식입니다. 누적 연산을 외부 로직으로 빼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로딩은 AXPI 모드에서 계산된 결과를 DSP 아웃풋 캐스케이드 패스를 통해 바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OP 모드를 통해서 내부 멉을 제어해서 불필요한 입력 간섭을 막고 누적이 끝난 결과만 출력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연산 엔진에 포함되어 있는 리덕션 트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SP 체인에서 계산된 여러 파셜섬을 최종적으로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DSP 사파리2의 48비트 애더를 활용합니다. 그림 7과 같이 6인풋 애더 체인을 리덕션 트리의 기본 빌딩 블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2인풋 DSP 애더 트리로 구현을 하려면 5개의 DSP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표 1에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비교한 것을 보면 그 2인풋과 이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애더 체인의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 거는 적은 DSP로 합산이 가능하고 DSP 내부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활용해서 플립플랍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즈드 구조는 액티베이션 재사용과 AXPI를 지원하면서도 리소스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밴드위스를 바틀넥을 해결하기 위해서 컬럼 얼라인드 메모리 액세스 방식입니다. 징크 FPGA에서는 이제 PL의 여러 AXI 포트가 PSDDR에 접근하지만 결국 동일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비트레이션이 발생하고 디램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로 또는 뱅크 스위칭이 생기면서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림 8에서 제안한 방식이 AXI 포트들이 로우와 뱅크는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콜룸에 접근하도록 주소를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콜룸 부분의 비트만 바꿔서 이 뱅크와 로우는 동일하게 해서 이 같은 로우 안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스위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메모리 트랜잭션에서 전송하는 하이 퍼포먼스 바이트 수를 조절하는
이 바이트 투 트랜스퍼 최적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BTT가 너무 작으면 버스트 효율성이 낮고 너무 크면 콜럼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로우 뱅크 스위칭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윗 포인트에서 볼 수 있듯이 2의 13제곱 또는 2의 14제곱의 바이트 근처에서 최대 95%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최적화 방법으로 텐서 병렬성을 통해 여러 엑셀러레이터 코어로 LLM 연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어텐션 레이어는 어텐션 헤드 단위로 나누고 MLP 레이어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디멘션 방향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각 코어의 부분 결과는 필요한 시점에 올리디스를 통해 합산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최적화는 인베딩 오프로딩입니다. 인베딩 테이블을 DDR에 두지 않고 SD나 웹 플래시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인베딩 벡터만 읽어서 엑셀러레이터로 전달합니다. 패스트시크란 인베딩 벡터의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파일 클러스터 맵을 미리 구성하는 방식이고, DDR 바이패싱은 SD에서 이 PL 정형 어드레스 리전으로 직접 전달하여 DMA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패스트시크와 바이패싱을 전부 적용했을 때 모델 웨이트 트랜스퍼 레이턴시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GQA 데이터 플로우 최적화 설계입니다. GQA에서는 여러 쿼리 헤드가 동일한 KV 캐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멀티헤드 어텐션 데이터 플로우를 GQA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 ROP와 소프트맥스 레이턴시를 완전히 숨기지 못해서 아이들 사이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ROP의 경우 최종 페어드 로테이션에서 전체 쿼리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쿼리 키 계산이 ROP 완료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키와 밸류를 동시에 온치 버퍼링하면 URAM 사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의 내적 결과와 소프트맥스 결과 S를 저장하고 이후 저장된 S를 활용해서 SV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사이클을 제거하며 URAM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먼저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밍버드는 스파이널 HDL로 구현되었고 각 모듈은 베릴레이터로 검증되었습니다. 리소스와 파워는 비바도 리포트 기반으로 측정했습니다. 평가 플랫폼은 KV260, ZCU104, 알비오 6250이며 평가 모델은 라마 3 8빌리언입니다. 웨이트는 GPTQ 기반 4비트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였고 KV 캐시는 8비트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표 3의 리소스 브레이크다운을 살펴보면 VPO는 DSP 사용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MMU는 메모리 리소스 사용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4의 FPGA 엑셀러레이터 비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밍버드는 단일 FPGA에서 7빌리언보다 큰 라마3 8빌리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DDR 베이스드 클라우드 FPGA인 알베오 U250에서는 가장 높은 노멀라이즈드 퍼포먼스를 달성했습니다. DDR 베이스드 인베디드 FPGA 중에서는 ZCU104가 가장 빠른 디코딩 스피드를 보였고 KV260은 가장 낮은 리소스 사용량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HBM 기반 FPGA보다 절대 성능은 낮을 수 있지만 밴드위스의 효율성과 파워 효율성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5는 제슨 GPU와의 비교 결과입니다. 제슨 올인 나노와 올인 AGX는 GPU 기반 라마3 8빌리언 4비트 디코딩 성능을 보여줍니다. KV260과 ZCU104는 제슨 GPU보다 메모리 밴드위스가 낮지만 허밍버드는 FPGA 맞춤형 데이터 플로우와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통해 더 높은 밴드위스 효율성과 더 높은 파워 에피시언시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낮은 밴드위스 환경에서도 LLM 디코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엣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저비용 FPGA입니다. 이는 일반 FPGA보다 리소스가 적어서 LLM 억셀러레이터 배치가 어렵습니다. 표 6에서 SU150P와 SU200B 보드의 리소스와 비교했을 때 허밍버드의 원코어, 투코어 IP를 충분히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비용 인베디드 FPGA 기반 LLM 솔루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인베디드 FPGA 환경에서 라마3 8빌리언과 4K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LLM 액셀러레이터 허밍버드를 제안합니다. 제한된 FPGA 리소스와 DDR 밴드위스 안에서 대형 LLM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최적화를 적용하였습니다. DSP 체인과 맥트리를 결합한 연산구조를 사용해서 리소스 사용량을 감소시켰고, 징크 시스템에서 여러 AXI 포트가 메모리 컨트롤러를 공유할 때 발생하는 알비트레이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콜럼 온라인드 메모리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베딩 테이블은 외부 플래시 메모리로 오프로딩하고 실제 추론에 필요한 인베딩 벡터만 PL로 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QA 구조에 맞춰 KB 캐시 재사용 중심의 데이터 플로어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밍버드는 작은 인베디드 FPGA에서도 라마3 8빌리언급 모델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였고, 높은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과 파워 이피시언시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비용 클라우드 FPGA가 아닌 저비용 엣지 환경에서도 LLM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